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올해 52살 은지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6개월 전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겪은 일입니다. 2025년 4월 23일 새벽 4시 17분. 아버지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오른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아빠, 정신 차려. 나야, 은지야. 아버지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지막 힘을 짜내듯 한마디를 하셨어요. 도둑년.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옆에 있던 간호사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복도에서 대기하던 오빠와 남동생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뭐라고 하신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눈을 감으셨고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일자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도둑년. 평생 저를 내 딸 은지야라고만 부르시던 아버지가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도둑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기에 문상객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회사 동료분들, 동네 이웃분들, 친구분들. 하지만 상주석에 앉아있는 저희 삼남매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저녁,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희 남매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큰오빠가 아버지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내 탁자 위에 쫙 펼쳐놓더니 말했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 재산 정리 좀 해보자.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언제 할 건데? 3년상 치를 거야?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큰오빠는 원래 그런 분입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이죠. 통장은 총 5개였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협. 큰오빠가 하나씩 잔고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뭐가? 아버지 주거래 은행이 국민은행이셨잖아. 근데 이 통장 잔고가 거의 없어. 통장을 살펴보니 작년 12월부터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총 5번, 1,000만 원. 그리고 올해 3월엔 한꺼번에 800만 원이 출금되어 있었어요. 누가 찾은 거야, 이거? 동생이 통장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아니야? 뭐? 작년부터 누나가 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녔잖아. 통장이랑 도장도 누나가 가지고 있었고,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야, 김은수,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지. 누나, 아버지 돈 쓴 거 맞지? 나 병원비 내느라 쓴 거 있어. 그건 당연한 거잖아. 큰오빠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아버지 건강보험이랑 실손보험으로 대부분 처리됐어. 본인 부담금은 많아야 300만 원 정도였을 거야. 그럼 나머지 1,500만 원은 어디 간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아버지를 1년 내내 병원에 모시고 다닌 건 저였어요. 새벽에 급하게 응급실 가고 밤새 간병하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받으러 모시고 다니고 오빠와 동생은 한 달에 1번 얼굴 비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보고 도둑이라고? 오빠 은수야. 나 정말 아버지 돈 안 뺐어. 병원비 말고는 한 푼도 안 썼다고. 그럼 어디 간 거야, 돈이? 나도 몰라.
아버지가 어디 쓰셨겠지. 동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걸리신 분이 스스로 돈을 쓰셨다고?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작년부터 치매 증상이 심했습니다. 당신이 어디 있는지도 저희가 누군지도 헷갈려 하셨죠. 그런 분이 혼자 은행을 가서 돈을 찾았을 리 없었습니다. 누나가 찾았겠지. 아버지 도장이랑 통장 다 누나가 갖고 있었으니까. 아니라니까. 저는 소리쳤지만 오빠와 동생은 이미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뒤 저는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형제들은 저를 믿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작은 빌라에서 사셨습니다. 20평짜리 낡은 빌라. 저는 방 하나하나를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거실, 주방, 안방, 작은 방, 그리고 아버지가 늘 앉아 계시던 서재. 책장 가득 쌓인 오래된 책들, 먼지 쌓인 사진첩들. 저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 낡은 볼펜들, 공과금 고지서들. 두 번째 서랍 묵주, 안경, 오래된 시계. 세 번째 서랍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 잠가놨지? 저는 서랍이 화분 밑을 뒤졌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중요한 열쇠를 늘 거기에 숨겨두셨거든요. 역시나 작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찰칵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 한 권, 작은 수첩 한 권, 그리고 병원 영수증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새마을금고 정기적금 통장. 명예 김정수 아버지 성함. 가입일자 2020년 3월. 만기일 2025년 3월. 월 납입 150만 원. 만기 환급액 3,124만 원. 그리고 통장 뒷면에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 결혼자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제 결혼자금을 모아두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12일. 오늘부터 은지를 위한 돈을 모으기로 했다. 은지는 20년 전 결혼할 때 제대로 된 예물도 못 해주고 보냈다. 남편이 그때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았는데도 은지는 괜찮아요, 아빠. 저 사랑하면 됐어요 라며 웃었다. 그 웃음이 지금도 미안하다. 이제 내가 은지에게 빚진 결혼자금을 모아주고 싶다. 2021년 1월 5일. 은지 남편이 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전화로 들리는 은지 목소리가 밝지 않다. 걱정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저 이 통장에 매달 돈을 넣는 것밖에. 은지야, 조금만 기다려라. 2022년 6월 18일. 오늘 은지가 집에 왔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아빠, 나 괜찮아요라고 했지만 나는 안다. 은지가 우는 소리를 밤새 들었다. 통장을 지금 당장 주고 싶지만 아직 금액이 적다. 조금만 더 모으자. 2023년 9월 3일.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머리가 자꾸 아프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의사가 뭐라고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은지에게 말하지 말아야지. 은지는 이미 충분히 힘들다. 2024년 3월 15일. 통장이 거의 다 찼다. 만기가 되면 은지에게 주려고 한다. 하지만 요즘 내가 자꾸 깜빡깜빡한다. 아까 은지가 왔는데 내가 은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은지가 울었다. 미안하다, 은지야. 2024년 11월 27일. 은지가 또 왔다. 나는 은지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났다.
하지만 왠지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건 알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무엇이었더라? 저는 수첩을 읽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치매로 저를 잊어가면서도 끝까지 저를 위한 돈을 모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수첩 마지막 장에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705 은지 생일. 만기일 되면 은지에게 줄 것. 절대 다른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 것. 은지만 힘들게 살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은행 출금 내역서였습니다. 국민은행 아버지 계좌. 2024년 12월 5일 200만 원 출금 ATM. 2025년 1월 12일 200만 원 출금 ATM. 2025년 2월 8일 200만 원 출금 ATM. 2025년 3월 3일 200만 원 출금 ATM. 2025년 3월 21일 800만 원 출금 ATM. 그리고 그 옆에 CCTV 캡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보내온 것 같았어요. 사진 속 인물은 동생 은수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생이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장례식 날 저를 몰아세웠던 것도. 저는 즉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수야, 너 지금 어디야? 왜? 당장 아버지 집으로 와. 너 보여줄 게 있어. 30분 후 동생이 왔습니다. 저는 CCTV 사진을 동생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동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누나, 너였구나. 아버지 돈 빼간 거. 누나 나는 장례식 날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아버지 돈 뺐다며? 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 왜 아버지 돈을 훔쳤어? 한참 만에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이 있었어. 뭐? 작년에 주식 투자 실패해서 2천만 원 빚이 생겼어. 아내도 모르게. 그래서 아버지 통장에서 조금씩 빼낸 거야.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나중에 갚을 거면 왜 장례식 날 나한테 누명을 씌운 거야? 미안해, 누나. 나도 겁이 났어. 형한테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누나한테 떠넘긴 거야? 정말 미안해.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제 동생이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그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랍 맨 밑에 숨겨져 있던 병원 영수증들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진단서, 환자명 김정수, 진단명 악성 뇌종양 교모세포종, 그레이드 IV, 진단일 2023년 9월 1일, 소견 우측 전두엽에 4.2cm 크기의 종양 발견, 수술 불가 판정, 방사선 치료 및 항암 치료 권장, 예상 생존기간 12-18개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뇌종양을 앓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도 수술조차 할 수 없는 말기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병원 영수증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2023년 10월 방사선 치료 153만 원, 2023년 11월 항암 치료 1차 274만 원, 2024년 1월 항암 치료 2차 268만 원, 2024년 3월 MRI 검사 89만 원, 2024년 6월 통증 치료 127만 원. 모두 아버지 혼자 다녀오셨습니다. 저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영수증 뒷면에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애들한테 말하지 말 것.
특히 은지는 절대 안 돼. 은지가 알면 자기 삶 포기하고 나 간병할 거야. 그러면 안 돼. 은지는 이미 충분히 힘들게 살았어. 나는 조용히 갈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암투병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혼자 병원 다니고, 혼자 항암 치료받고, 혼자 아파하시면서, 그리고 저희에게는 치매인 척 하셨던 거예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자주 머리를 움켜쥐시던 모습. 아빠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게 뇌종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잊으신 것처럼 행동하셨던 것도 치매가 아니라 저를 보호하기 위한 연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오늘 의사가 말했다. 길어야 3개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은지 통장 만기가 3월인데 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꼭 버텨야 한다. 은지에게 줘야 해. 2025년 2월 28일. 통장 만기됐다. 은행 가려고 했는데 몸을 못 가누겠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은지야, 미안하다. 아빠가 직접 주고 싶었는데. 2025년 4월 10일.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은 것 같다. 은지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데 손이 떨려서 글씨를 못 쓰겠다. 은지야, 서랍을 열어봐라. 아빠가 준비한 게 있단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지키려 하셨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숨기시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시면서, 그리고 서랍 맨 밑에서 마지막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쓰신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은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은지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기억하니? 도둑년. 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야. 아빠도 그 순간엔 제대로 말을 못했어. 하지만 아빠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란다. 너는 내 인생을 훔쳐간 도둑이야. 은지야, 넌 아빠의 인생을 통째로 훔쳐갔어. 내가 태어난 그날부터 아빠의 삶은 내 것이 됐단다. 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아빠의 심장을 훔쳐갔지. 내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빠 손을 꼭 잡았을 때 아빠의 시간을 훔쳐갔어. 내가 대학 합격하고 기뻐 날뛸 때 아빠의 기쁨을 훔쳐갔고, 내가 결혼하면서 울먹이며 아빠 사랑해라고 했을 때 아빠의 눈물을 훔쳐갔단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아빠한테 와서 기댔을 때 아빠의 남은 인생까지 몽땅 훔쳐갔지. 은지야, 넌 정말 대단한 도둑이야. 아빠의 모든 걸 다 가져간 도둑. 하지만 아빠는 행복했단다. 내가 아빠 인생을 훔쳐가는 순간순간이 아빠에겐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었어. 아빠는 내게 줄 게 많지 않았어. 제대로 된 결혼식도 못 치러줬고 큰 유산도 남기지 못했어. 그래도 서랍에 있는 통장만큼은 꼭 받아라. 그건 내가 훔쳐간 아빠 인생의 마지막 조각이니까. 은지야, 아직도 힘드니? 아빠가 옆에 없어서 외로움이게? 괜찮아.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힘들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봐라. 거기 아빠가 있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동생 은수 이야기야. 아빠는 알고 있었어. 은수가 아빠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것. 은행에서 전화 와서 확인했거든. 하지만 아빠는 모르는 척했어. 은수도 힘든 거 알아. 자존심 센 놈이 누나한테 도움 청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 다 알아. 은지야, 은수를 용서해줘라. 그리고 내 오빠도. 오빠는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는 놈이야. 다만 표현을 못할 뿐이지. 너희 삼남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은지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빠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았어. 내가 있었으니까. 내가 아빠의 인생을 훔쳐가줘서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단다. 마지막으로 은지야 사랑한다.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다오.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영원히 사랑하는 아빠가. 2025년 4월 20일. 편지를 다 읽은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도둑년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오빠와 동생 은수에게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통장, 수첩, 진단서,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까지. 셋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이 모든 걸. 동생 은수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는 동생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은수야. 아버지가 다 용서하셨어. 한 달 후, 저희 삼남매는 아버지 산소 앞에 모였습니다. 오빠가 소주 한 잔을 따라 올렸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셨는지. 동생 은수가 저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형이랑 누나한테 잘할게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은지가 왔어요. 아빠의 마지막 편지 잘 받았어요. 아빠, 저도 사랑해요. 제가 아빠 인생을 훔쳐간 도둑이라면 아빠도 제 인생을 훔쳐간 도둑이에요. 제 마음을 완전히 훔쳐가셨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3,124만 원. 그 돈을 삼남매가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형제들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 이 돈은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니까 우리 셋이 나눠 갖는 게 맞아. 오빠는 그 돈으로 아버지 묘역에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아버지가 편히 쉬실 수 있게. 동생 은수는 자신의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제 몫으로 받은 돈으로 매달 한 번씩 형제들과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중국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아버지 자리는 비워두고요. 그리고 매번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짜장면 한 그릇을 추가로 주문합니다. 아버지 것이에요. 사장님은 이제 묻지도 않고 그냥 내어주십니다. 오늘도 저는 아버지 산소에 갑니다. 꽃을 놓고 소주 한 잔을 따라드리고 한참을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빠, 오늘 하늘 참 맑죠? 아빠가 좋아하시던 날씨예요. 오빠가 승진했어요. 은수는 요즘 새로운 사업 준비 중이래요. 저는 괜찮아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이제 도둑질 그만할게요. 아빠 마음 더 이상 안 훔쳐갈게요.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또 불어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은지야, 그래도 가끔은 훔쳐가라. 아빠는 내가 훔쳐가는 게 좋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인생을 훔쳐간 도둑은 아니신가요? 부모님의 시간을, 사랑을, 삶을 훔쳐간. 그리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도둑질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아버지의 인생을 훔쳐간 도둑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걸.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을 조금 더 훔쳐가 보세요. 그게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둑질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라는 걸.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아빠의 도둑이 되게 해주셔서, 그리고 사랑합니다.